현대 원자 모형 하겠습니다. 보어가 어떤 원자 모형을 제안하냐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특정 궤도를 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궤도를 돈다. 161쪽이에요. 161쪽.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보어가 이제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물체의 궤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야구공이 이렇게 날라와요. 야구공이 이렇게 날라올 때 타자가 그 궤적을 보고, 궤도를 보고 야구방망이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안타를 칩니다. 이렇게 오는 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궤도를. 근데 그 야구공이 날라올 때 궤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빛이 와서 부딪힌 다음에 우리 눈으로, 이제 타자 눈으로 정보가 옵니다. 요 위치에 있다. 요 위치가 여기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여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정보가 또 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로 변했네? 그러면은 얘는 운동량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지 그 다음 어디로 갈지 알아가지고 궤적이나 궤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궤도를 알려면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여기는 속력이라고 써져 있는데, 원래 위치와 속력, 뭐 운동량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더 많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지 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어가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전자가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자의 궤도를 알려면, 전자가 되게 조그맣잖아. 이거는 거시적인 세계이고 이건 미시적인 세계인데, 전자가 조그마니까 얘의 위치를 알려면 파장이 훨씬 더 작은 빛을 쏴야 돼요. 파장이 작은 빛은 근데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크면 얘가 파장이 작은 빛에 맞는 순간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치를 안다 쳐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동량의 변화를 안 주려면 좀 파장이 큰 빛을 쏴야 되는데, 그러면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자와 같은 어떤 이런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궤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알 수 없다. 그거를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불확정성 원리야. 그럼 궤도를 모른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지 싶은데,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전자가 움직이는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잘해서 풀어요. 파동 함수라고 하는 거를 풉니다. 그러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알 수가 있어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 그래서 궤도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그거를 표현을 해서 그거를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오비탈. 전자가 존재할 확률 분포를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비탈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넘겨보시면, 전자의 궤도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름처럼 나타내는데, 점이 많이 찍혀 있으면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적으면 점이 이렇게 군데군데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뿌연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걸 전자 구름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전자 그룹 모형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오비탈 이론입니다. 오비탈. 이런 걸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찌됐건 그림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뿌옇게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정도인 공간을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전자가 요 구형으로 분포하고 있다. 어떤 특정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엔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전자가 있는 이제 요 공간을 오비탈이라는 거 하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요렇게 구형인 것도 있고, 파동함수라고 하는 걸 풀면은 이렇게 R형이라고 부릅니다. R형 오비탈, p 오비탈도 있고, 이렇게 약간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전자가 여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d 오비탈도 있고 f 오비탈도 있고 이래요. f 오비탈은 좀 더 약간 이제 좀 더 삐죽삐죽하게 생겼는데, f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했을 때 여러 가지 자연현상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틀린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이런 거를 오비탈이라고 한다. 자, 오비탈 중에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이제 밑줄 그어놓으세요. 방향성이 없다. s 오비탈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막 치우친 건 아니고, 이렇게 구형으로 존재합니다. 구형으로. s 오비탈은 구형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오비탈이 오늘 뭐 주양자수 뭐 이런 거 배우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껍질에도 구형인 1s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구형인 2s 오비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1s, 2s, 3s 이렇게 되면은 주양자수라고 하는 게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크기가 커져. 크기가. 그래서 1s, 2s, 3s 이런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이렇게 R형으로 되어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p 오비탈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하나는 x축 상에 있고, 하나는 y축 상에 있고, 하나는 g축 상에 있어요.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 이런 거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거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가 더 큰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분포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거고, g축 방향으로 더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방향성이 있는 거고, d 오비탈은 이제 세 번째 껍질부터 나오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dxy는 x축과 y축 사이에 있어. y축 사이. 축 사이. 그 다음에 yg는 이제 y축과 g축 사이에 있고요. xg는 x축과 g축 사이에 있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축, y축 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g제곱은 이제 g축 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런 모양이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빈칸 채우기 되어 있나요? 여기 167쪽? 위에 되어 있어요. 위에.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부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제 위치와 운동량이라고 표현하는 책이 더 많아. 아무튼 위치와 속력, 속도, 운동량 이런 거를 동시에 측정하기가 없다. 그 다음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자 존재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양자수도 했나요? 저번 주에? 안 했어요? 네. 내가 페이지를 잘못 비교하고 있었구나. 넘어가서 그렇구나. 미안. 모양 설명하다가 넘어갔군요. 미안해요. 162쪽 다시 볼게요. 모양 설명하다가 넘어갔구나. 자, 아무튼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양자수가 4가지 양자수가 있어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양자 수는 n이라고 써. n. 주양자 수 n은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을 나타낸다. 첫 번째 껍질이 n이 1인 거고 두 번째 껍질이 n이 2인 거예요. 첫 번째 껍질이 더 조그맣고 두 번째가 더 크고 이러잖아. 그쵸? 그러면은 주양자수가 늘어나면 오비탈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기가 커져요. 주양자수가 크면, 이렇게 주양자수가 크면 다섯 번째 껍질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크죠. 크기를 결정하고, 에너지는 더 높은 거죠.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제일 낮고, 점점 커지면서 원자핵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전자가 더 불안하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은 이제 그 보어는 K 껍질이라고 했어요. K부터 시작이야. K, L, M, N, O 이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인데 이 주양자수가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는 5다. 쉬워. 껍질 수 첫 번째부터 1, 2, 3, 4, 5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는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방위양자수라고 하는 L 값은 일반식을 아셔야 돼. 일반식을 0부터 n-1까지 L은 0부터 n-1까지의 양자수를 갖습니다. 잘 봐요. n이 1이면은 L은 1-1은 0이잖아. 0부터 0까지니까 0밖에 없습니다. n이 1이면. n이 2면 L은 2-1까지, 그러니까 0, 1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3 없어요. 3. n이 2인데 3 없어요. L 3 없어. n이 3이면 L은 0, 1, 2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뭐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n이 4이면 L은 0, 1, 2, 3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모양과 크기를 결정했는데 요 L 방위양자수는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3차원적인 모양을 결정해요. 모양. 근데 L이 0이면 뭐냐면 이제 S오비탈이라고 해서 구형이 되는 거예요. S오비탈. S오비탈이고 구형이 됩니다. 구형. 근데 요 S는 다 그런 거예요. S오비탈은 구형. 근데 1이면 L이 1이면은 P오비탈이야. P오비탈은 R형형. 이게 모양이 결정된다고. 2면은 L이 2면은 어떻게 되냐면 D오비탈이야. D오비탈. D오비탈은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3이면 뭐가 되냐면 F오비탈입니다. 오비탈은 F오비탈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F오비탈도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S랑 P까지만 잘 나오고 D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F오비탈까지만 있어요. 118번까지 다 가도 F오비탈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양자수 L은 뭐를 결정하냐? 모양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껍질에는 1s 오비탈만 있는 거고 두 번째 껍질에는 1이 이제 주양자수예요. 앞에 주양자수. 두 번째 껍질에 얘는 2s, 2p 오비탈 이렇게 있는 거고 세 번째 껍질에는 3s, 3p, 3d까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껍질에는 4s, 요거는 p니까 4p, 4d, 4f까지 있는 겁니다. 4f까지. 원래 크기가 커질수록 전자들은 더 많이 있는 거고 오비탈 종류도 늘어나는 건데 첫 번째 껍질은 s 오비탈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껍질에서는 S오비탈만 있는 겁니다. 1S. 두 번째 껍질은 0과 1이 있는데 2S와 2P 오비탈이 있는 거고 세 번째 껍질에는 D 오비탈까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거 뭐 따질 거야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하는데 자, 전자 구름의 공간에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는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정수, 거기서 이제 정수입니다. 정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 예를 들어서 L이 0이면은 ML은 0밖에 없는 거예요. L이 0이면 ML은 0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L이 1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ML이 자기항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니까 그쵸? 예, 정수. 그러면 얘가 하나는 px고요 하나는 py고 하나는 pz예요.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이러면 p 오비탈이잖아. L이 1이면 p 오비탈이야. 그런데 p 오비탈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 둘 세 개 나오는데 방향을 결정한다. 오비탈이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z축 방향이냐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가. 만약에 L이 2면은 이제 d 오비탈인데 그러면 ML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5개 나와요. 5개. 그래서 d 오비탈이 5개 있어요. d 오비탈 5개 있습니다. 하나는 dxy, dyg, dzx,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나는 z제곱.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이렇게. d 오비탈도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아무튼 여기까지는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자기항자수는 뭘 결정하냐? 전자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방향. 어느 축에 있냐, 어느 축에 있냐.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자기항자수입니다. 자기항자수. 어렵죠? 어려운데 그런 거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N, L, ML로 어떤 오비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오비탈이다. 어떤 오비탈이다가 결정이 되고, 스핀 자기항자수는 그 오비탈 안에 들어가야 하는 전자가 어느 쪽 스핀으로 돌고 있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양자수인데, 스핀 자기항자수는 전자 스핀에 관한 거예요. 얘는. 근데 이게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물체잖아요.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입자잖아요.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되는 건데,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자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전이 생깁니다. 자전이 됩니다. 자전을 하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 돼. 근데 자석 생각해 보시면 잘 봐. N극, S극, 만약에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같은 극끼리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놔둘 수 있나? 잘 안 돼요. 이거 그냥 이거 서로 밀어내니까. 그쵸? 한쪽이 NS면 한쪽이 NS 이렇게 놔둬야지 안정한 거야. 그래서 하나가 스핀이 일로 돌면 하나는 반대로 돌아야지 안정한 거예요. 둘이 같은 스핀을 도는 애가 한 오비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스핀 자기항자수를 붙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거를 이제 기호로 쓸 때는 화살표를 많이 쓰는데, 하나가 업스핀이면 이제 하나는 다운스핀. 아무튼 자기장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스핀 자기항자수는 플러스 2분의 1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스핀 자기항자수는. 그러면 이제 전자까지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인 K 껍질에는 L이 0이고, L이 0이면 무슨 오비탈이에요? S 오비탈만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1S 오비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이제 스핀 자기항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전자가. 그러면은 이제 전자는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요. 그렇잖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원소가 수소, 헬륨 이게 2개밖에 없잖아요. 전자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껍질은 2개까지만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L이고 거기에 L 값은 0이랑 1이 있는데 0은 S니까 ES 오비탈이랑 EP 오비탈이 있는데 근데 또 P 오비탈의 ML 값이 3개야. ML 값이 하나 둘 3개. 그럼 하나는 X축방에 하나는 Y축방에 하나는 G축방에 이렇게 P 오비탈 3개 들어가요. 3개. 근데 한 오비탈당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개씩 들어가니까 스핀 자기항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전체적으로 전자는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종류는 두 종류고 S 오비탈과 P 오비탈 두 종류고 그래서 오비탈의 수를 결정하는 게 n제곱계야. n제곱계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껍질은 1의 제곱이니까 1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은 2의 제곱이니까 오비탈 4개 있고 세 번째 껍질은 n제곱이니까 3의 제곱해서 몇 개 있겠어? 9개 있어요. 9개. 오비탈의 수는 n제곱계 있고요 전자수는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니까 2n 제곱계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총 18개가 들어갑니다. 요건 8개고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껍질은 M 전자 껍질인데 방향자수가 0이면은 3s 오비탈이고 1이면은 3p고 2면 3t인데 d 오비탈에 자기항자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니까 오비탈이 5개가 존재하고 그럼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이제 9죠. 9. 한 오비탈당 전자 2개씩 들어가니까 18개 전자가 채워집니다. 세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는 공간이 작으니까 2개만 채워지고 두 번째 8개, 세 번째는 18개 채워지는 거예요. 아실까요? 그래서 오비탈을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 2나 이런 그 큰 문자 이제 큰 숫자는 주양자수를 의미하고 뒤에 요거는 이제 모양인데 오비탈 종류 또는 모양 종류라고 해도 되고 모양 근데 이거는 이제 방향자수죠. 0, 1, 2, 3 S, P, D, F 그다음 요거는 이제 공간적인 방향 요거는 이제 ML이지 ML X축이냐 Y축이냐 G축이냐 여기 위에다 쓰는 거는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의 다 했는데 그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주양자수 증가하면 크기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P오비탈은 R형형인데 ML 값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세 종류의 세 개의 P오비탈이 존재하고요. D오비탈은 5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주양자수가 전자는 원자에게 가까워지려면 주양자수가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는 낮다. 방향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영자수이다. 0부터 n-1까지 가질 수 있다. 자기양자수는 ML로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느냐 얘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로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값만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넘겨서 여기 5번까지 풀어져 있나요 혹시? 네,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네.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같이 볼게요. 6번부터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의 모양이다. E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뭐 어떻게 이렇게 치우친 게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은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 있다. 여기가 주양자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껍질 수는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가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가 껍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둘 다 KL, L 껍질에 있는 거죠. L 껍질에. 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3개가 존재한다.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직 에너지 준위는 이제 뭐 뒤쪽에서 조금 배우겠지만 3개 존재합니다. px, py, pg 이렇게 3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네, 이게 3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은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주양자 수는 오비탈의 모양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에너지나 크기, 모양은 방위양자 수가 결정해요. 근데 모양은 방위양자 수가 결정합니다. 이것도 틀렸죠? 방향은 자기양자 수가 결정합니다. 자기양자 수가. 방향은.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n인 오비탈은 방위양자 수가 l인 방향자 수가 n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 그러면은 l이 0밖에 없죠? 한 개 존재하지. 한 개. 근데 n이 2다 그럼 l은 0, 1 두 개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기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n이 3이다 그러면 l은 3개죠? 0, 1, 2 이렇게 3개죠? 3개 존재한다. 맞는 이야기고 p 오비탈의 자기양자 수는 L이 1인 건데 자기양자 수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맞는 이야기고 스핀 자기양자 수는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주양자 수의 합은 요 앞에 있는 숫자이고 1, 2, 4, 2 이게 주양자 수죠?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네. 그러면 이거 9니까 이거 아니죠. 5 아니고요. 방위양자 수는 s오비탈은 0이에요. 0. 0, 0이고 p오비탈은 1. 하나, 둘, 셋. 맞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5개의 오비탈의 자기양자 수의 합은 0이다. 얘는 자기양자 수가 0이야 어차피. ml은 0인데 이거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플러스 1이에요.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얘는 자기양자 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니까 다 합하면 0이 되는 거죠. 니은 디귿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은 전자껍질 n은 k, l, m, n이기 때문에 이게 주양자 수는 4개가 되는 거고 오비탈의 수는 n제곱개 있는 거예요. 16개 있는 거고 최대 허용 전자수는 2n제곱개 있기 때문에 32개의 전자가 있는 거고 오비탈의 종류는 이제 SPDF 물어보는 건데 4종류 있는 겁니다. 왜냐면 L이 0, 1, 2, 3 이게 SPDF 4종류 있는 겁니다. 4종류. 종류는 S냐 P냐 D냐 물어보는 거여서 4종류 있는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10번에는 이제 가질 수 있는 양자수, 가질 수 없는 게 있어. 얘가 2면은 이거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근데 스핀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되는 거야. 0은 안 되는 거야. 0은 스핀자기 양자수는 안 되고요. 여기 3이면 이거는 3이 안 나와요. 0, 1, 2까지 나와요. 0, 1, 2까지. 이거 안 되고요. 3이면 이거 나오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네. 얘 다 가능하고 5, 근데 이러면은 여기 얼마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얘 안 나옵니다. 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이렇게만 존재한다. 개념 적용 문제도 풀고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개념 적용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음극선 실험은 전자를 발견한 거잖아요. 전자 발견하고 이렇게 B 모형을 제안했고요. 그다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원자 핵 발견한 건데 여기 지금 C, D, E는 원자 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궤도 모형이고 요거는 러더퍼드 모형인데 이거 러더퍼드 실험이잖아요. BC 순으로 쓰면 되고 답이 2번이고 A랑 E 차이는 이거는 이제 요건 좀 뿌옇게 표현한 거긴 한데 아무튼 이건 오비탈 모형이고 얘는 원자 핵이 있죠.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게 톰슨 원자 모형입니다. 톰슨 원자 모형이고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표현되었다. 이게 궤도가 있는 거는 보호 모형이고 보호 모형이고 이거 궤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오비탈 모형입니다. 이거는 현대적인 원자 모형 오비탈 모형이고요. 그래서 가 모형으로 전자 2개 이상의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틀린데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물론 사실 여기는 전자가 여러 개 그려져 있긴 해요.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그 전자가 하나만 있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원자 2개 이상인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왜 나타나는지는 사실 알 수는 있거든. 근데 아무튼 책에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의 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그래서 이제 전자 2개 이상의 원자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일단 틀렸다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전자 여러 개 그려져 있거든, 사실은. 알고 보면. 나는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답은 기억은 아니라고 이제 나오긴 해. 왜냐면 아무튼 수소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수소에 관해서는. 근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원자 모형은 이제 나가 맞고요. 니은 맞고요. 다 모형으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설명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는 원자 핵이 없기 때문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번 답 1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수소 원자의 전이인데 잘 봐요. 여기 이제 가시광선 영역이야.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 계열이라고 해서 전자가 N2로 전이하는 경우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N2로 그 수소의 에너지 순위가 이제 N이 1일 때랑 2일 때 차이가 엄청 크고 점점 3이랑 4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에너지 준위인데 만약에 1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이 나와요. 자외선이. 근데 이제 N2로 전이할 때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이 나옵니다. 근데 잘 봐라. 여기 파장이 제일 큰 애가 에너지가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에너지가 작은 거야. 파장이 큰 게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러면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요게 N3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파장이 큰 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 다음 에너지가 큰 게 4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고, 요거는 5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고, 요건 6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C가 지금 보면은 C가 이거 656 나노미터 파장이 나오려면 B여야 돼. B. 바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에너지 차이가 요 중에 제일 작은. 그러니까 2로 떨어지는 애 중에서 작은. 그러면 얘는 B여야 됩니다. 기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방출되는 파장은 410 나노미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어떻게 했어요? 2에서 1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되게 크겠죠? 크니까 410보다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되지? 파장은? 에너지가 410보다는 클 건데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야 돼. 파장. 그게 중요해. 그게 헷갈리거든요. 파장이랑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야. 에너지는 E는 한유인데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C는 이제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여서 진동수는 람다분의 C고 람다분의 하C 이렇게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그래서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D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크다. 커요, 커. 요게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는 큰데 파장으로 물어보면 짧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파장은 짧고 에너지는 크고. 그리고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나타냈습니다. 일단 근데 요 식도 좀 아시긴 하셔야 되고, 그럼 에너지가 n이 무한대면 이제 무한대 제곱분의 k니까 0이죠. 0. 그럼 여기는 에너지 순위가 0이고 여기는 에너지 순위는 0이고요. 여기는 얼마냐면 에너지가 여기 1인 n은 마이너스 k고요. 왜냐면 1의 제곱은 1의 제곱 1이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얼마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야. 4분의 k. 왜냐면 2니까 n이 2로 들어가잖아. 2의 제곱분의 k잖아요. 4분의 k죠. 여기는 얼마지? 마이너스 얼마지? 9분의 k지. 9분의 k. 그쵸? 그러면 이 간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야. 3. 왜냐면 여기가 4분의 1이면은 요만큼이 4분의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3, 여기 1대 3입니다. 1대 3. 뭐 그런 거 좀 알고 있으셔야 하고, A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아지죠. B에서는 방출한다. 이게 낮아질 때는 방출하는 게 맞죠. A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대 2다라고 되어 있는데 A 대 B는 4대 3이야. 4대 3. 4대 3인 거 아시겠어요? 네. 여기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고 1이잖아요. 1대 4죠. 1대 4. 1대 4죠. 1대 4죠. 4에서 1 빼니까 여기 3이겠지. 3. 4대 3이죠. 그 다음에 ES와 EPX 에너지 순위는 가의 N2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소골 모형에서는 요거는 이제 좀 뒷장에 나오는데, 수소 원자에서는 s오비탈이나 p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같아요. 수소에서는. 수소는 이제 전자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전자 한 개면 전자 간의 반발력을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모양에 따른 에너지 차이가 안 나타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아무튼 수소에서는 s오비탈이나 p오비탈의 에너지 순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N2의 에너지 순위랑 같습니다. 수소에서는. 기억되기로 4번 바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두 종류의 오비탈 모형이다. A와 B의 에너지 순위는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그쵸? 주양자 수 커지면 에너지 커지는 겁니다. 다전자 원자에서 주양자 수가 같은 경우, 이거 배워야지 하는 거네. A와 B는 에너지 순위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서는 S보다 P가 에너지가 높고 이렇게 돼요. 에너지가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에너지 순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S보다 P가 에너지가 높고 P보다 D보다 F인데요, A와 B의 에너지 순위 같다는 틀리죠. 요건 다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A와 B는 모두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B가 아니죠? 왜냐면 전자 껍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p 오비탈 없잖아요. s 오비탈만 있잖아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그래서 A와 B는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틀렸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1 또는 2인 수소 원자의 몇 가지 오비탈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1 또는 2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S인지 아시지? 그치? 근데 작지? 그럼 1S죠. 그거 2S죠? 그러면은 P는 2P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죠. 방위양자 수 L은 가는 S오비탈이니까 방위양자 수가 0이고, 나도 0이니까 틀렸고, 주양자 수야 이제 나가 더 크겠지만,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는, 그러니까 수소에서는 S나 P나 같아요. 수소에서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나 P랑 같습니다. 이게 답이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가다에 존재하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자기 양자 수는 모두 두 가지다. 맞는데 그냥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핀자기 양자 수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비탈에서 니은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난도 7번. 자, 전이전, 전이후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에너지이다. 그 다음에 N은 주양자 수이고 N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빛이 방출되는 전자들은 세 가지다. 그럼 방출되려면은 그 에너지 준위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와야 됩니다. 요 네 가지 경우 중에 세 가지는 방출된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의 파장이다. 파장이다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전이 전 X에서 Y로 간다. 요거는 요거보다는 뭐 낮을 수는 있겠다. 이거에서 이걸로 간다. 요 두 개는 적어도 두 개는 이 Y에서 2를 또 뺀 게 있구나. 그러면은 요거가 얘보다는 봐봐, X에서 Y-2 이게 제일 크고요. 사실은 얘가 제일 에너지 차가 제일 클 거고, 맞죠? 얘가 제일 높은데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럼 에너지 순위가 가장 크겠죠. 얘가 4칸 차이나, 4칸 차이나, 그쵸? 그러면 얘가 1이고, 왜냐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요게 4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구나.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얘가 제일 큰 거고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방출돼야 되고, 방출되는 게 세 가지라고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얘만 흡수되는 거겠네. 그렇겠죠?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내려올 때가 방출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게 그래도 제일 크니까 차이가 얘 방출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흡수되는 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얘밖에 없네. 할게. 얘가 흡수되는 거야. 그러면은 Y가 X보다는 더 큰 거네, 일단. 맞아요, 그쵸? 네. Y가 X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Y가 X보다는 더 커야 됩니다. 1, 2, 3, 4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1, 2, 3, 4, 1, 2, 3, 4. Y가 얘만 방출돼. 얘만 방출. 근데 이게 아무리 커도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X가 만약에 뭐 이렇게 방출되려면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1이고 만약에 2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2에서 2 빼면 또 안 되네. 3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뭐 2가 될 수도 있겠구나. 2가 되면, 만약에 뭐 2가 되면은 얘네들은 다 흡수가 돼야 되니까 흡수. 미안. 얘가 흡수지. 얘가 흡수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 다 방출되려면 2에서 3. 만약에 1에서 2 안 되네. 1에서 2 안 된다. 그럼 4로 해야겠다. 4, 1. 4로 하면 Y하고 X 플러스 2에서 방출이 되잖아. 여기서 그 흡수는 이거 그러면은 전이니까 흡수가 되려면 되잖아요. 아니 그 B에서 B에서요? 그럼 흡수가 B에서 4, 1, 3이네. 안 되네.
그러면은 얘는 아무튼 3이면 3 아니면 4인데 그럼 3 1이면 안 되고 2 그러면 4 3 방출 여기 3이면 1 2 1 방출 여기 2면 여기 4 이러면 되네요.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방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3, 2면 2에서 3은 흡수 3이니까 2 빼면 1이죠. 이건 4고 4에서 3 방출 4에서 1 방출 2에서 1 방출 이렇게 하면 되네. 그쵸?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와 D는 모두 자외선이다. C는 2에서 1인데 2에서 1을 포함해야지 자외선이 나와요. 맞죠? 네. 이거 일단 맞고 그 다음에 D는 4에서 1인데 1로 떨어지는 이기 때문에 자외선 나옵니다. 그 기억되는 거 답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크기는 제일 큰 거는 1로 떨어지는 거 가운데 4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커요. 그럼 D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C입니다. C. 왜냐면 1로 떨어지는 걸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4에서 3이랑 2에서 3 중에 누가 큰 거냐면 2에서 3이 큰 거죠. 이해하시죠? 계단이 이게 달라요. 계단이 4에서 3도 한 칸이고 2에서 3도 한 칸인데 2에서 3 에너지 차이가 훨씬 커요. 그래서 A, D, B 순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해봐야 되는 거구나. 여기 써져 있는 거 파장이라고 했는데 잘 봐요. 여기 또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D는 4에서 1 D는 4에서 1 D 그 다음에 B는 4에서 3 4에서 3 요거 B C는 2에서 1 안되네 2에서 1 방출이니까 이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다라고 해서 뭐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요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잘 봐요. 만약 요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될 것 같잖아. 근데 그거는 에너지는 그렇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진동수도 그렇게 됩니다. 진동수도 이거 진동수 더하기 이거 진동수 하잖아. 그럼 이거 진동수 나와요. 왜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 A라고 그냥 하고 할게요.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이 돼요. 이해하실까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진동수의 합이 이 진동수가 나와요. 그런데 파장은 이렇게 안 돼. 이게 지금 파장이거든요. 파장은 반비례식으로 써야 돼. 이렇게 파장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파장은 왜냐면 파장에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때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다라고 해서 이 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가끔 문제 나와. 답은 1번, 일단 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수소 원자의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선 1에서 4에 대한 3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이거 할게요. 8번. 파장의 에너지는 5, 4, 1 이렇게 되어 있네. 에너지 상대값 5, 4,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1이 4래. 그림을 그려보면 2에서 1이 4래. 이만큼 4. 에너지 상대값 차이.
여기 3, 뭐 4,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그런데 요거 1이래 1 요게 4일 때 1, 여기 4일 때 1. 만약에 여기 n 무한되면은 1 때 여기가 3, 1 때 3. 1이 될 만한 데는 2에서 1이 4. 잠깐만요. 자, 여기는 아무튼 요 시기에 의해서 1 들어가면 여기는 요만큼은 K입니다. K. 예, K. 뭐 이게 간격이니까 K라고 하고, 여기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가 4분의 K고, 그러면은 여기는 4분의 3K고, 여기는 4분의 3K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이 얼마냐면 9분의 K예요. 9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 요만큼이 마이너스 9분의 K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9분의 8. 여기서는 9대 8. 여기는 1대 8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 있지, 여기를 여기가 9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4분의 1에서 9분의 1 빼면은 36분의 5 되죠? 여기가 36분의 5예요. 여기가 요만큼 간격이 36분의 5야. 36분의 5. 에너지 상대값이 5다. 여기도 4라고 했을 때 다 36분의로 맞추면 될 것 같은데, 36분의로. 그러면은 2에서 1은 4. 4대 1. 분의 5. 여기가 4분의 3인데 4분의 3인데 36분의 27. 몇 대가 그래야 되나?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요건 알잖아요. N1이고 N2일 때 요게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1이니까 요 차이가 4분의 3인 건 아니까 요게 4분의 3인 거죠. 4분의 3. 근데 다른 애랑 이제 맞춰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비율이 얘가 16분의 12가 돼도 상관없잖아, 그쵸? 네, 이 에너지 값이 차이가. 그러면 이거는 4분의 5배니까 이거의 4분의 5배니까 4분의 15 에너지 값이 그래야 되고 4분의 25 아니에요? 4분의 5 아니 요 4분의 3에 4분의 5배잖아요. 네. 16분의 15 미안 16분의 15죠, 그쵸? 네. 16분의 15고 얘는 4분의 4라고 써도 되죠? 4분의 4라고 써도 됩니다. 4분의 4라고 쓰면 안 되지. 4분의 1이니까 16분의 3이라고 써야 되지, 그쵸? 네. 이거의 4분의 1배이기 때문에 16분의 3이라고 써야 되지. 그러면은 다 16으로 통일할 수 있네. 16으로 통일할 수 있는데 여기가 n이 4인 데가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 그쵸? 16분의 1이고 여기는 16분의 4고 16분의 3인 데는 4에서 2로 가는 거네, 맞죠? 요 에너지 순위가 16분의 4니까 16분의 1에서 16분의 3이니까 여기 다 방출되는 거거든요. 4에서 2로 가면 16분의 3만큼 나오네. n이 4에서 2로 4에서 2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분의 15가 나오는 데가 여기네. 여기 맨 밑바닥이 1이니까 16분의 16이거든요. 요만큼 차이가 16분의 15죠. 그럼 4에서 1이네, 얘는. 얘는 4에서 1.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A랑 B는 이제 파장이에요. 얘가 파장. A랑 B는 A 더하기 B는 4에서 1로 가는 거고 2에서 1로 가는 건데 그거 더한다라고 C가 나오냐? C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A 더하기 B가 C가 되지는 않아요. A 더하기 B가 C가 되느냐? 다시 그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에서 가는 4에서 1로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그렇고 2에서 1 그런데 나는 4에서 2 봐봐요. 네, 여기 보세요. 이거랑 이거 더하면은 얘가 되잖아, 그쵸? 얘랑 얘 더하면 얘가 됩니다. 근데 이건 에너지 값은 그렇다는 거예요. 에너지 값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장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4에서 1이 A고 2에서 1이 B고 4에서 2가 C인데 파장으로 이런 어떤 값이 나오려면 에너지는 이래요. 에너지는 이래요.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동수도 요 관계가 됩니다. 진동수도. 왜냐하면 진동수랑 에너지랑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진동수도 요 관계가 돼요. 근데 파장은 반비례니까 이렇게 됩니다. 파장.
하잖아. 요거 좀 이렇게 잘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억은 해당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가는 3에서 1이다. 가는 4에서 1이네. 4에서 1. 나는 4에서 2다. 4에서 2 맞네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전자 배치도 좀 할게요. 전자 배치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쪽 할게요. 전자 배치. 자, 오비탈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배치에 관한 건데, 일단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러니까 2 곱하기 n 제곱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8개, 네 번째는 뭐 32개, 다섯 번째는 50개까지도 채워져요. 다섯 번째 껍질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좀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래 19개면은 봐봐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운다고 했고, 그럼 세 번째 껍질은 18개까지 채워진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세 번째 껍질 18개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10개 채웠고, 그러면 M 껍질에 9개 채우면 될 것 같은데 M 8개만 채우고 N으로 넘어갔어요. 네 번째 껍질로. 실제로 이렇게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칼륨의 전자 배치가 M이 그 세 번째 껍질에 9개까지만 9개 채우면 될 것 같은데 8개까지만 채우고 네 번째 껍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기율표 상에서도 보면은 칼륨이 4주기거든요. 4주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싶죠? 왜 이렇게 되는가 싶은데, 그거를 이제 오비탈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비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비탈 에너지 순위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거야. 전자가 한 개만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s, p, d 이거 다 같습니다. s, p, d, f. 주양자 수가 같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양자 수가 같을 때 s나 p나 d나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똑같아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에너지 순위가 S보다 P가 더 에너지가 크고요. P보다 D, N은 똑같을 때 이야기입니다. D보다 F가 더 커요. 자, 근데 원인은 일단 뭐냐면,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가 여러 개가 존재하므로 전자 사이의 반발력으로 인해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오비탈 모양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s 오비탈은 이렇게 구형이고 p 오비탈은 이렇게 R형이에요. 만약에 수소여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원자 핵하고 있잖아. 전자 사이에
평균적인 그 거리하고만 에너지가 관계가 돼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있으나, 아니면 여기 없고 만약에 p 오비탈 모양으로 있으나 원자 핵하고 평균적인 거리가 같기 때문에 S나 P나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수소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전자가 만약에 2개 이상이 되면 여기 있는 전자도 있고 여기 있는 전자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가려막을 때가 있어요. 가려막을 때가. 이런 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전자가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원자 핵에 어떤 영향을 가려막아요. 그러면 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2개 이상이 되면은 전자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S보다는 P가 에너지 순위가 더 높아져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더 이렇게 생겼거든. d 오비탈은 이렇게. 그럼 d 오비탈은 좀 더 안쪽에 있는 애들에 의해서 더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가지고 d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더 커져요. 전자가 여러 개면은 전자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좀 더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에너지 순위가 더 커지는 거야.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그런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수소골에서는, 넘겨보세요. 수소골에서는 에너지 순위가 S나 P나 같아요. 이렇게 같아. S나 P나 세 번째 껍질 SPD가 같아요. 수소는 수소는 전자 한 개입니다. 전자 한 개. 근데 다전자, 전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봐봐. S보다 P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높아요. 높아. S보다 P보다 D가 높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S보다 P보다 D가 더 높아요. 에너지가.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잘 봐요.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 순위가 많이 차이 나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좁아져. 이렇게 에너지 값이. 세 번째랑 네 번째는 더 좁아져.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게 모양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차인데 요렇게 되는데, 3D가 4S보다도 에너지가 더 높아지게 돼요. 3D 오비탈이 4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높아요. 여기가 중요해. 여기 지금 3D랑 4D, 3D랑 4S. 누가 더 에너지 높아요? 3D가 높아요. 4S보다. 그럼 전자가 채워질 때 에너지가 낮은 데서부터 채워지는데, 한 오비탈당 전자 2개씩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훈트 규칙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채워지는데, 요렇게 채워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채워. 이렇게 2개씩. 오비탈 하나당 2개씩.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채울까요? 4S랑 3D 중에 에너지가 낮은 4S를 먼저 채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3D를 나중에 채워. 4S 채우고 채워. 그래서 N껍질에 전자가 2개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N껍질에 전자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채웁니다. 3D를. 그래서 얘를 먼저 채우고 얘를 채워. 그 다음에 얘를 채워요.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거를 싸움 원리라고 합니다. 싸움 원리. 싸움 원리란, 써져 있나? 뒤에 나오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 밑줄 줄 하나 건너서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m 플러스 l 값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요게 크면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3D랑 4S를 비교하면 얘는 n은 3이고 n이 3이죠? 네. l이 얼마일까? L은 0, 1, 2, 3인데 SPDF야. D는 2죠. 2. 그럼 이거는 5야. 5 값이 m 플러스 l이.
이게 지금 n 플러스 l 값을 쓴 겁니다. 이거는 4죠. s는 l이 얼마죠? l이 0이지 0. 그럼 4죠. 얘가 더 에너지 순위가 높은 거예요. n 플러스 l 값이 크면은 에너지 순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을 때가 있어. n 플러스 l 값이 같은 경우에는 n 값이 큰 게 오비탈의 에너지 순위가 더 높다. 예를 들어서 뭐 3D랑 예를 들어서 OS가 있어. 그럼 3D는 3 플러스 2지, OS는 5 플러스 0이지. 왜냐면 L 값이, S가 L 값이 0이잖아요. 그럼 같잖아. 같은데 N의 값이 크면은 에너지 순위가 더 크니까 3D랑 OS는 OS가 더 커.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고요.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배치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방처럼 이렇게 오비탈을 나타내고, 이게 하나가 위 아래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스핀자 기항자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가 플러스 1,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한 방에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있는 경우 있어. 혼자 있는 경우 이러면 홀전자라고. 홀전자를 세는 게 문제로 나와요. 홀전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홀전자가 있냐 없냐. 근데 홀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홀전자가 있어야지 자기적 성질이 나타나요. 다 짝지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자기적 성질이 없어요. 하나는 N그 S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속들 중에서도 뭐 자석에 붙는 애가 있고 안 붙는 애가 있잖아요. 붙는 애는 홀전자가 많으면은 붙는 거고, 홀전자가 없으면은 안 붙어요. 금속이어도. 그 홀전자가 원래 화학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홀전자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 배치의 원리는 세 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 싸움 원리. 아래서부터 쌓인다. 에너지 순위가 낮은 애부터 쌓인다. 그게 싸움 원리입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이걸 싸움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s 다음에 2개 채우고, 2s에 2개 채우고, 2p 이거 쓰는 거 중요합니다. 2p에 6개 채우고, 이렇게 3s에 2개 채우고, 4p에 3p에 6개 채우고. 중요한데 그 다음에 4s가 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4s에 2개 채우고 나서 3D에 10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순서가 3D보다 4s가 먼저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는 그 같은 오비탈에 스핀자 기항자수가 항상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ml까지는 같을 수 있는데, 요 애가 MS가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네 가지 양자수가 똑같은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꼭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규칙을 따르다 보면은 이제 n오비탈에 허용되는 총 전자수는 2 곱하기 n 제곱까지는 한 같은 껍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껍질에 요만큼의 전자가 들어갑니다. 2 곱하기 n 제곱 그만큼.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요렇게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스핀자 기항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아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넘어가셔서 훈트 규칙. 훈트 규칙은 같은 에너지 순위가 이렇게 있으면 홀전자를 최대로,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막 이래요. 근데 얘네가 이제 4개를 채울 거야. 2p 오비탈에 4개를 채울 거야. 봐봐. 채울 때 이렇게 들어가야지.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홀전자를 최대로 많이. 이렇게 안 채워준다고. 이렇게. 왜냐하면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있는데 굳이 같은 방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자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요렇게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요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건 가운데 들어가건 여기 들어가건 그건 상관없는데 요 순서대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훈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원래 빈자리 많은데 굳이 뭐 친한 애 아닌 이상은 같이 안 앉잖아요. 그런 거 훈트 규칙이라고 하는데 잘 봐요. 일어나요. 잘 봐. 얘는 파울리 베타 원리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랑 불안정한 거랑 다른 거야.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요거는 훈트 규칙의 위배는 되는데 위배는 되는데 대기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 에너지가 높은 상태.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정한 상태는 아니다. 바닥 상태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될 수도 있다. 요것도 들뜬 상태인데 위배되는 건 그런데 이게 왜 들뜬 상태냐면 이게 제일 안정해. 이게 요렇게 쓰는 게 제일 안정해요. 이거는 계산 결과가 그래요. 하여튼 얘가 하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들뜬 상태야. 얘가 가장 안정한 상태야. 안정한 상태. 그래서 요거는 아예 위배되는 거여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거지만 훈트 규칙을 안 따르는 경우는 불안정하긴 한데 존재는 하는 거예요. 들뜬 상태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그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항상 지켜줘야 되고 훈트 규칙은 지키면은 안정한 상태야. 지키면 안정한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전자 배치는 이거는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원래 크로뮴 같은 경우에 전자가 24개를 이렇게 채우면은 4S에 2개 채우고 여기 3D에 4개 채우면은 맞는데 원래는 이렇게 존재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구리도 그렇고요. 구리도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전자가 요로 이렇게 가 있어요.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쟤랑 얘랑 뭔 차이가 나냐면 잘 들어. 여기에서는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가장 바깥쪽 껍질이 누구냐면 4S야. 이건 세 번째 껍질이고 이건 네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2개가 돼. 이렇게 있으면 2개가 되는데 이러면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이러면 1개예요. 1개. 원자가 전자 1개입니다. 얘가. 구리도 1개. 원자가 전자가. 근데 이런 이유는 화학자들도 잘은 모른대. 그래서 요거까지 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닌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d 오비탈이 반만 채워지거나 꽉 차면 특별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찌됐건 저렇게 돼요. 실제로 저렇게 되기는. 그래서, 자, 봐봐. 이제 전자 배치가 쭉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6개, 원자 번호가 6인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냐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요러면은 이제 6개 다 쓴 거야. 2개, 6개. 그럼 홀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면 여기에 앞에는 다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p 오비탈에는 3개의 방이 있거든요.
여기 두 개, 하나, 두 개. 홀전자 두 개다. 홀전자 두 개. 그 다음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면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네 개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11번 같은 경우에 1S에 두 개. 그 다음에 1P는 없잖아요. 2S에 두 개. 2P에 6개까지 하면은 10개죠, 10개. 네. 3S에 한 개. 홀전자는 한 개고 원자과 전자도 한 개다. 세 번째 껍질에 한 개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7번이다. 봐. 1S에 두 개, 2S에 두 개, 2P에 6개. 그럼 10개 했죠? 네. 그러면 3S에 두 개, 3P에 5개. 알겠어요? 네. 그러면 홀전자는 몇 개냐면 앞에는 안 해도 되고 p 오비탈이 3개인데 5개를 여기 봐요. 훈트 규칙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전자가 그러면 1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홀전자 1개에 원자과 전자는 7개. 왜냐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있잖아요. 7개. 네. 여기 있는 게 전자죠. 여기는 이제 주황자 쓰고. 칼슘은 20번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여기까지가 아르곤인데 이거를 이제 이걸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아르곤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가 와요? 3D가 아니라 누가 와? 4S가 와. 4S에 2개 이렇게 4S에 2개. 원자과 전자는 2개다. 홀전자는 0개다.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온의 전자 배치. 이온은 이제 전자가 전자가 떨어지면 양이온인데 수소는 전자 하나 떨어져도 안정화되지는 않아요. 얘는 옥텟 규칙 만족도 못하고 양성자만 하나 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전자 배치는 요런데 이거는 안정한 건 아니고 리튬은 여기 하나 떨어지고 나면은 1s2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러면 안정하긴 해. 왜냐면 이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니까. 그다음 나트륨 이온은 요거 떨어져서 요게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고 칼륨 이온은 요거 하나 떨어져서 요 칼륨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 만족하게.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2개를 얻어서 요런 오비탈 배치가 되면 되죠. 플로리는 이제 요게 이제 6개가 되면 되죠.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음이온의 전자 배치이다. 자, 나트륨은 이제 11번이에요. 니네가 해봐야 돼. 해보세요. 이렇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럼 10개입니다. 3S에 1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나트륨 이온은 전자 하나만 떨어진 거니까 직접 쓰셔야 됩니다. 답 있어도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졌다. 황은 산소 밑에니까 산소가 8번이고 16이네 16. 양성자 16개고 전자 16개 표시하면 되는데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럼 10개죠. 6개만 더 하면 됩니다. 3S에 2개, 3P에 4개 이렇게 쓰면 되고. 아시겠어요? 네. 근데 황화 이온은 전자가 2개가 붙죠? 여기에 전자 2개 붙으면 되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S에 2개, 3P에 6개. 아시겠죠? 네. 오비탈로 전자 표시하는 거죠. 전자 배치 3점 채울게요. 자, K 껍질에는 2개, L 껍질에는 8개까지 채워지고, 전자 수는 최대 전자 수는 2 곱하기 n 제곱개만큼 채워지는 거고요. 옥텟 규칙은 헬륨을 제외하고 가장 바깥쪽 껍질이 8개가 8개가 있으면 가장 안정하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인데 화학
극적 성질을 결정한다. 18조 원소는 이제 그 원자과 전자는 연계가 되죠.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순위는 S나 P나 에너지 순위가 똑같다. 전자가 한 개밖에 없어서 그렇다. 근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서는 S보다 P가 높다. S보다 P가 높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4S가 먼저고 그 다음에 3D가 옵니다. 나중에. 싸움 원리. 에너지 순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는 거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네 가지 양자수가 똑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스핀자기 양자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고요. 에너지 순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이 전자가 들어갈 때 홀 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거는 훈트 규칙이라고 합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에 요 전자 하나 잃어버리니까, 근데 여기 요 책에는 XYG를 나눠서 썼는데 봐봐, 여기 이렇게 나눠서 썼죠. 근데 그렇게 나눠서 잘 안 써요. 여기만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EP, U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나를 얻어요. 하나를 얻는데, 이것도 나눠서 쓰긴 했는데 그냥 EP, U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전자 배치와 플로린의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게 되겠죠. 네온의 전자 배치로 같게 됩니다. 자, 개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거 같이 크고 갑시다. 숙제는 요거 숙제 대표용으로 숙제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는데, 리튬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A와 같다. 뭐 맞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 전자 수를 의미하죠. 이제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 B와 C의 화학적 성질 비슷하다. 원자과 전자 수 보면 되는데, B는 8개고요, C는 1개입니다. 근데 물론 원자과 전자 빵개긴 하지, 이거 그쵸? 8이라고 써져 있어도 이게 네온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수가 얘는 0개고 얘는 1개여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순위는 KLM 이렇게 높아지는 게 맞고요. L 전자 껍질에서는 2의 n제곱계, L은 이제 두 번째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계 8개까지 채워지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답이고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 1S보다 2S가 주양자 수가 크니까 에너지가 크고, 근데 2P랑 이게 같다라는 게 중요해요.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3S랑 3P랑 3D랑 같고요. 그 다음에 4S가 더 이렇게 큽니다. 수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은 다전자죠. 전자가 여러 개가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규칙이 뭐라고 했어요? n 플러스 l 값이 클수록 만약에 같으면 n 값이 클수록, 이게 같은 경우에는 n 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근데 같으면은 n 값이 클수록. 근데 l은 0, 1, 2, 3이 있는데 얘가 SPDF죠. 요게 4 플러스 2니까 6이고, 내가 지금 n 플러스 l 값을 쓰는 거 밑에다가, 요거는 3 플러스 p니까 1이야. 그러니까 p가 1이니까 4야, 4. 그쵸? p가 1이니까 이거 3이고, 5 더하기 0이니까 5입니다. 그러면은, 큰 거부터 그냥 쓸게. 4D, 작은 거부터 쓰자. 작은 거부터 쓸게요. 그럼 2P, 3P, OS, 4D 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 요 규칙에 맞게 좀 해주시고, 요거는 n 플러스 l 값이 2고요 4고요 D가 2니까 5고요 P가 1이니까 5야. 근데 둘이 같을 때는 주양자 수가 큰 게 큰 거예요. 그럼 작은 거부터 할게요. 작은 거부터 2S, 4S,
3D 4P 요 순서대로. 이거는 n 플러스 a 값이 6이고 p가 1이잖아. 그러면은 6입니다. d가 2잖아요. 그럼 5고요. p가 1이면 5다. 그럼 작은 것부터 하는데 주양자 수가 작은 애부터 3D 4P 주양자 수가 작은 애부터 5P 6S. 알겠어요? 이거 좀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홀전자는 한 개다. 요 앞쪽에 짝지어져 있는 전자는 냅두시고 요거만 보면 됩니다. p오비탈 3개인데 5개 전자를 채울 거예요. 그 훈투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홀전자 한 개죠. 원자가 전자 5개냐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니까 합쳐가지고 7개입니다. 7개. 아시죠? 5만 쓰면 안 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냐? 뭐 바닥 상태지 이거. 바닥 상태 맞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3개냐? 3개네. 1, 2, 3 여기 3개. 기억, 디귿, 리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싸움 원리에 위배되는 거는 A가 위배돼. 왜냐면 ES 채우고 넘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파원리, 베타 원리 위배되는 거는 요거 눈 뜨고 잘 봐야겠네. 얘는 같잖아. 지금 같으면 안 돼. 훈투 규칙에 위배되는 건 홀전자가 요거 D. 홀전자가 요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요거 있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죠? 홀전자가 많아야 돼.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얘 위배돼서 안 되고 얘는 얘 안 되고 얘는 괜찮고 얘는 이제 들뜬 상태에서 안 되고 요거 괜찮고 요것도 들뜬 상태입니다. 들뜬 상태. B랑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어라. 봐봐. 이게 8번이니까 8개인데 전자 2개 더 붙었어. 그럼 전자 총 몇 개? 10개, 10개. 그러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이것도 10개죠, 10개. 마그네슘 2가 플러스니까 전자 2개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쵸? 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아르곤은 이제 18이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그러면 18개 쓴 거고, 이것도 18개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네. 그쵸? 전자 배치는 같을 수 있어요. 양성자 수가 달라서 뭐 원자 자체가 같아졌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전자 배치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대표 유형 숙제 풀어와 주세요. 수고했습니다.